네, 볼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욱입니다. 간밤에 열린 발렌시아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와, 이 경기 생각하면 웃음이 먼저 나오는데요. 일단 보십시오. 발렌시아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제 80분 뛰었고요. 풀타임도 뛸 수 있었는데 경기 중에 10분 남겨놓고 좀 쥐가 나서 일단 본인이 교체 요청을 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득점자 리스트가 굉장히 좀 특이하죠. 솔레르 선수가 페널티킥으로만 3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한 골은 상대팀 수비수인 라파엘 바란의 자책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골 중에서 필드골이 하나도 없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유효슈팅 있잖아요. 유효슈팅이 4개인데 여기서 이제 유효슈팅 4개 중에 3개가 솔레르가 넣었던 3개의 페널티킥이고요. 나머지 유효슈팅 1개. 그러니까 필드 플레이 상황에서 유효슈팅을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발렌시아가. 그리고 그 1개의 유효슈팅이 바로 이강인 선수가 후반 2분에 왼발로 아주 멋지게 때렸던 슈팅. 볼을 받고 턴을 한 이후에 상대 레알 마드리드 서너 명 수비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아주 기가 막힌 슈팅을 했는데, 이게 상대팀 쿠르투아 골키퍼 맞고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골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골이 됐으면 정말 원더골인데, 어쨌든 그 슈팅 하나만 유효슈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대1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다소간 운이 따른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만 페널티킥을 한 경기에 3번이나 얻는다는 것은 정말 운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봐야죠. 물론 그만큼 공격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상대의 반칙을 유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게다가 이날 선제골을 먼저 내줬어요. 레알 마드리드한테, 반지마 선수한테.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페널티킥을 얻었던 상황에서 발렌시아가 첫 번째 얻었던 페널티킥을 왜 다시 찾느냐. 이게 솔레르 선수가 이제 첫 PK를 차는 상황인데요. 이게 골이 안 됐죠. 선방에 막혀가지고 튀어나온 것을 솔레르가 다시 차서 골대를 맞고 나온 것을 유누스 무사, 저 위에 맨 위에 있는 유누스 무사가 차가지고 골을 넣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누스 무사도 솔레르가 골을 차는 시점에 박스 안에 진입을 했죠. 원래 킥을 하기 전에는 박스 안에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한 선수가 더 있습니다. 이 VAR을 통해서 바로 여기 이 친구 바스케스, 이 친구도 보시면 이렇게 잡고 선 안으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골이 안 된 상황에서 만약에 공격자 쪽에서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그 위치에서 그냥 간접 프리킥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수비하는 쪽에서도 위반이 있었다고 하면 이건 리테이크, 다시 차게 됩니다. 이번 경우에 그래가지고 다시 차게 된 거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수비 쪽에서만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골이 됐을 경우에 골이 인정이 되는데, 골이 안 됐으니까 다시 차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고 VAR을 좀 오래 봤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 경기에서 결정적인 승부처였던 거죠. 이걸 다시 차가지고 솔레르가 성공을 시키면서 이날 페널티킥 헤드트릭의 시발점이 됐고요. 아무튼 오늘 밤새서 제가 이 경기 중계하느라고 굉장히 졸렸었는데 너무도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은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근데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반에 운이 따랐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0대1로 뒤진 상황에서 그 페널티킥이 결과적으로 안 들어간 상황으로 그냥 종료가 됐다면 아마 경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그리고 그 마지막 바란의 두 번째 2대1로 역전하는 그 자책골 장면도 굉장히 발렌시아한테는 운이 따랐던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재밌었던 것은 마지막 페널티킥이 만들어지는 그 핸드볼 상황에서 라모스가 정말 굉장히 희한하게 건드렸어요. 아무튼 아마 오늘 웃음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장면을 보시면 웃음 버튼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발렌시아가 16위로 이번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최근 좋지 않았죠.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강호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가지고 아주 부진한, 정말 대패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도 나왔었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4대1이라는 대승. 게다가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80분을 뛰면서 팀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국내 팬들에게도 반가운 소식 아닌가. 물론 국내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에게는 정말 어이없고 정말 복장이 터지고 미쳐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아주 끔찍한 경기였겠습니다만,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시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국내 팬들 사이에서 이 경기가 좀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이 장면 때문이죠. 지난 시즌 마지막 대결 때 이강인 선수가 교체 투입이 돼서
이 라모스에게 아주 거친 태클을 연속적으로 걸어가지고 퇴장을 당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 경기 중에 이 두 선수의 뭐 충돌은 별로 없었고 거의 없었고 자 평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AI 평점인데 발렌시아 이강인 선수가 7.2점, 네 고메스 7.2점, 뭐 헤트트릭으로 그러니까 페널티킥으로 헤트트릭 기록한 패트트릭 기록한 이 솔레르 선수가 8.2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 받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발렌시아가 그래도 안정감 있게 특히 3대1이 된 이후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거의 뭐 너무 조급함이 앞서가지고 제대로 된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요. 패스 미스도 많이 있었고 좀 자멸한 느낌이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의 이번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지 매체 스페르데포르테에서 매긴 평점 6점 줬습니다. 대체로 이날 이 매체에서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진 않았는데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후반전 2분께 나왔던 멋진 슈팅 얘기가 있고 그 외에는 좀 평범했다고 평가 내렸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몇 차례 번뜩이는 패스들도 있었고 특히 방향을 전환하는 어떤 연결이라든지 상대의 어떤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볼을 지켜내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전반전에는 좀 불안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하프타임 이후에 오히려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강인 선수가 이날 올 시즌 처음으로 이제 풀타임을 뛸 수도 있었는데 좀 막판에 좀 보면서 좀 본인이 교체를 요청을 했고요. 후반 35분에 가메이로하고 이제 교체돼 나간 거 좀 아쉬우면서도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도 이제 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되죠. 오스트리아로 날아와서 A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 이제 평가전 2차례 치를 텐데 자, 이번 근육 경련이 그 단순한 어떤 부상이 아닐 경우도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부상 회복 여부는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라운드에 두 번째 연속 이제 선발 출전했고 지난 라운드 때는 이제 코에라가 퇴장을 당하면서 약간 전술적으로 희생이 됐던 이강인 선수인데 이번에 좀 그래도 긴 시간 경기 또 레알 마드리드라는 강팀을 상대로 분명히 이강인이 할 수 있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그라시아 감독이 좀 더 기용하는 시간을 좀 늘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발렌시아와 레알 마드리드, 발렌시아가 무려 4대1로 대승을 거뒀다는, 그것도 필드골 하나 없이 대승을 거뒀다는 아주 희한한 소식을 즐겁게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리TV 서영욱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